그쪽부터예요? 자, 어디가 야, 이번에 한 거랑 문제 좀 쉬웠죠, 솔직히?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반도체는 했어요, 안 했어요, 반도체? 반도체 안 했습니다. 반도체가 아직 안 했네. 21쪽까지 했나요? 네. 갑시다. 오늘은 좀 해야 될 게 많다. 눌러주세요. 먼저 눌렀습니까? 오케이. 듭니다. 자, 우리가 9페이지부터 진행합시다. 9페이지부터 갑시다. 여기서 얘기가 9페이지 여기서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9페이지 얘기할 것은 숙제 확인하니까 여기서 9페이지 얘기할 건 딱 끼워붙여.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첫 번째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설명할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12페이지까지요. 설명할 거. 자, 13페이지 갑니다. 설명할 거. 4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점전 A와 B가 X축 위에 마이너스 P, 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의 전화량은 플러스 Q이고 원점에서 전화량이 마이너스 Q인 점전을 놓았더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빵이래. 요시 뭐야? A와 누구야? A와 B가 있는 상태. 대체 잠깐만요.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C가 가운데 놨죠. 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는 상태에서 C를 놨대요. 얘가 플러스 Q였고 마이너스 Q였대.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Q가 되겠죠. 왜 플러스 Q였대? 얘네들 사이에 얘가 전기력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근데 같은 거리죠. 지금 현재 보니까. 네.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거리다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아, 얘네들의 전하량도 B의 전하량도 플러스 Q가 된다라고 보셔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갑니다. 자, B의 전하량 마이너스 Q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어요. 됐습니까? 틀렸다. 그럼 일단 두 번째 누굽니까? 니은에 보면 B의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B의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립니까? 자, 보셔요. 전기력은 A와 B 사이에서 작용합니다. 인력 측력. 청력이죠. 그다음에 B하고 C 사이에 인력이죠. 근데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인력이 가깝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렇게,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C, A, B, C는 다 고정되어 있지. 네.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A와 B와의 관계와 C와 B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만 더 봅니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 왼쪽 방향.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X 뭐 이런 식으로 찾아요.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이었죠. 그럼 얘는 무슨 방향?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청력이 있지만 여기서는 인력이었으니까. 이해되니? 네.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와 C가 없다 생각하세요. C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누구 있어? A와 B 있죠. 네. 인력 청력. 그러면 A가 없습니다. B, C 사이에 인력 청력. 인력. 누가 가까워? C. B, C가 가깝지? A, B보다. 그럼 인력이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청력이 큰 영향을 줄까요? 인력이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인력이 얘네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B한테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티귿 겁니다. C를 ED인 지점에 넣으면 마이너스 X 방향 전기를 원다. 이 ED 여기다 넣을게요. C를 여기다 C를 이렇게 넣을게요. 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힘을 받아? 얘한테서 이제 없어요. 얘한테서 끌어당기고요. 얘한테 끌어당기죠.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기억니은 디귿 중에 디귿만 답이겠네요. 이해됐죠? 자, 또 몇 번 할까요? 없으면 10번까지 갑니다. 10번 갑니다. 그림상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전이하면 파장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 빛을 방출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C가 뭐였습니까? C가 가장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누구야? 람다 2죠. 람다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B가 누구예요? 람다 3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람다 1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B의 파장은 람다 3이다. 맞나요?
A, B는 자외선이다. 맞아요. 맞죠? 왜냐면 자외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A, B는 누구에서 누구? B는 몇에서 몇이야? 미영. 2에서 1로 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C는요? C인가? A구나. A는 어디서 어디야? 3에서 1로 오는 거죠. 둘 다 1로 도착했네. 네. 그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네. 그러니까 니은 맞죠? 네. 에너지 준위는 E1, E1이 커요? E3가 커요? 이 3가 더 크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누구야? 답이 3번 듣겠죠. 자, 11부터 15까지 갑니다. 13번에 갑니다. 13번.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N3인 상태에서 N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 람다1. 2에서 1로 가는 걸 람다1이라고 이랍니다. 3에서 1로는 전이 뭐 이해했어요. 이게 있어요? 5번이요. 15번이요. 예.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자가 3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전자 전이할 때 광자 A가 방출됐다. 빛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광자 A의 에너지는 E1 플러스 E3이다. 틀렸어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E3, E1 사이의 에너지 차이 간격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12 E3 마이너스 E1 하시면 되죠. 차이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기억은 틀렸죠? 니은 갑니다.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크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를 전할 때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다.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파장이라고 했다. 모든 파장. 불가능되고요. 여기서 파장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에너지. 에너지라면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잘 봐봐, 얘들아. 껍질이 하나, 두 개, 세 개만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네. 전자가 에너지를 얘가 만약에 얘가 10이라고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네. 1만큼 흡수됐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마이너스 못 가죠. 여기로 가죠. 네.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5만큼 흡수해야 여기까지 가죠. 네. 혹은 8만큼 흡수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3만큼 흡수하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8, 5, 3이죠. 3까지. 네. 그럼 모든 크기 3.2, 2.7, 9, 2.3392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크기의 파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얘는 무슨 스펙트럼 나와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선 스펙트럼 나오죠. 이해됩니까? 그 말이 즉 모든 파장이다라는 얘기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가시고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음 페이지 갑니다. 누구는 20번까지 갑니다. 20번까지. 16번에 갑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방출한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A, B는 자외선 영역 중 파장이 가장 길다. 자, 자외선 영역 중 파장이 긴 쪽에 두 빛이라고 됐었네, 맞죠? 네. 야, 그럼 뭐야? 파장이 제일 길다는 얘기, 에너지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죠. 그럼 B는 누구에서 누굽니까? B는 그렇죠. 2에서 1로 오는 거고 A는 누구에서 누굽니까? 그 다음 거니까 3에서 1로 옵니다. 맞죠? 그럼 당연히 C는 누굽니까? C는 3에서 2가 되는 거죠? 왜?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제일 파장이 길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문제 갑니다. 첫 번째.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 반비례? 예. 비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진동수가 크다. 그럼 A가 더 크겠네요. 네. A는 라이먼 계열이다. 맞고요. 티귿금다. 전자의 에너지는 B를 방출한 후가 C를 방출한 후와 같다. 아닙니다. B는 방출하면 어디까지 가요? 1까지. 1까지 갔죠. C는요? 2까지 갔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전자는 1에 있는 전자고요. 얘는 2에 있는 전자입니다. 누가 더 에너지 많아요? 얘가 많죠. 같진 않아요. 이해돼요? 네. 성태 이해됐니?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좀 잘 안 보여? 좀 더 크게 써? 네. 괜찮아? 그 다음에 24번까지요. 24번이요? 3번. 그림은 전자가 양자수 1, 2, 3인 궤도 사이를 전이하면서 세종립빛 A, B, C를 방출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니래요.
질문자가 아니랍니다. 자 18페이지 갑니다. 32번까지요. 네 이거요. 31번에 갑니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가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13.62V입니다. 이를 이용한 수소기체 방전근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 영의 빛 중에서 바닥이 가장 긴 빛의 에너지를 프리하즘과 함께 쓰시오라고 씁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에너지 우리 어떻게 겁니까? HF 13.1 13.6 아니야? 아 맞죠? 네. 그럼 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2는요? 그럼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425 이렇게 돼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거 볼 거냐? 페이지 15페이지 11번 잠깐 보시면 11번. 두 번째 껍질입니다. 두 번째 껍질. 그럼 얼마래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3.4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3는 어떻게 돼요? N3는 쓸게요. N3 미안해. E3 그럼 얼마 됩니까? 9분의 이거죠. 맞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1.5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차이 요거 빼시라는 얘기. 계산하셨어. 됐어요? 그럼 1.88에서 8분각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수완 이해되세요? 자, 지난번 우리가 11번 문제에서 거기서 얼마였어? 3에서 2로 올 때 에너지? 10 아니. 그냥 11번에서 3에서 2로 올 때 1.89였죠? 이만큼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벌써 계산 값이 저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럼 또 뭐 할까요? 없어요? 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하나 더 갑니다. 자,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잠깐만 다시 갈게요. 에너지 띠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 껍질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얘들아, 원자가 하나 있을 때는 뭐야? 원자가 하나 있을 때 에너지 띠입니까? 전자 껍질입니까? 껍질이죠. 자, 볼게요. 자, 원자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럼 얘는 전자 껍질도 몇 개? 그렇죠. 근데 원자가 몇 개야? 원자가 많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자 껍질 많다가 되겠죠. 즉 원자가 여러 개가 되면 전자 껍질도 여러 개죠. 그럼 전자 껍질이 하나가 어떻게 돼? 다른 크기를 가지게 되니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게 뭐야? 전자 껍질이 5해서 껍질이 많아서 쌓이죠. 그래서 뭐로 보여? T처럼 보인다. 그래서 에너지 T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 잘 봐.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여러 개야 하나야? 전자 껍질 하나죠. 이건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쌓인 거지. 그럼 특정한 에너지가 쌓였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이건 에너지 범위예요. 범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범위라는 얘기는 얘가 전자 껍질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게 쌓이면 이렇게 띠처럼 보인다고요. 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에너지와 위에 있는 에너지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 밑에 있는 에너지와 여기 위에 있는 에너지 사이의 범위를 에너지 에너지 T라고 부른다고.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얘는 딱 하나밖에 못 갖지 에너지를. 근데 얘는 뭐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고 또 봅시다. 원자과 전자가 있었어. 원자과 전자가 뭐야? 체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절대 다른 말입니다. 누가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문제에서 원자과 전자와 체외각 전자를 똑같이 취급하면 문제가 틀려요. 그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원자과 전자는 원자 상태일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화학 반응이 가능한 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근데 걔네들은 누구야? 원자과 전자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야? 핵한테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거야 아직까지? 핵 거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띠를 원자과 전자 띠라고 그래. 원자과 띠라고 부르죠.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대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죠. 그럼 못 움직이니까 저기서 전류가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어디로 갈까? 전도띠라는 곳으로 가면 전기가 잘 통할 거야. 맞아요? 왜냐면 전도띠는 비어있어? 꽉꽉 채워져 있어? 비어져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에 좀 이어서 갑니다. 도체라는 게 있고요. 절연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있죠. 네. 도체는 뭐랬어?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왜 잘 통하는데?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거나 혹은 떨어져도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띠 틈이 굉장히 적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금방 전도띠로 간다는 얘기야. 네. 이해돼요? 네. 그런데 절연체는 어떻습니까? 멀어요.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차이가 되게 크죠. 네.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흡수해야 가는데 그 정도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네.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어려우니까 전기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돼? 절연체보다는 이 팀이 좀 가까워요. 근데 전도띠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걸 반도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반도체라는 걸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갑니다. 몇 페이지 갈 거냐? 22페이지 갑니다. 준비하세요. 반도체니까 반도체. 반도체가 뭐랬어? 전기가 좀 통하긴 하지. 아주 잘 통하진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반도체는 14족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4개. 4개죠. 4개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 4개가 모두 결합을 하죠. 모두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이동하는 전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동하는 전자가 없어서 이동하는 전자보다는 전하라고 할게요. 이동하는 전하가 없어. 그럼 이동하는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아, 전류가 잘 안 흘러요. 됐습니까? 반도체의 단점.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반도체의 단점은 어떻게 돼? 전기가 잘 안 흘러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필요하면 전기를 잘 흐르게도 하고 싶고 필요하면 전기를 잘 안 흐르게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됐어? 그럼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규소를 씁시다. 규소를 쓸 거고요. 규소를 쓸 겁니다. 규소를 씁시다. 규소를 썼네요. 됐습니까?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개. 원자가 전자 네 개죠. 네. 그럼 여기도 다 뭐 했니? 네 개의 결합이 다 이루어졌죠. 그럼 이동할 수 있는 전자는 없습니다. 따라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순수 반도체죠. 근데 이 순수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겠네? 그럼 어떻게 돼? 바꿔야죠. 뭐야? 도핑이란 과정을 거칩니다. 도핑은 뭐야? 새로운 거 넣는 거. 새로운 거 넣는 거.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뭐야? 그걸 넣어서 뭔가 좀 다르게 만드는 거잖아. 운동선수들도 도핑 검사하지? 왜? 이상한 거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 주로 운동선수들이 먹는 것들은 남성 호르몬 제제 이런 걸 먹습니다. 갑자기 근력이 증가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껌이나 먹어. 그런 겁니다. 이제 도핑 같은 게 일단 뭐겠습니까? 그래서 도핑은 불순물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라는 게 있을 것이고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자, P형 반도체는 누구를 첨가한 거니? 13족을 첨가한 겁니다. 13족을 첨가한 거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15족을 첨가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자, 전자가 하나 모자라요. 전자가 하나 모자라서 그래서 뭐야? 양공이라고 하는 놈이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합니다.
됐어?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뭐야? 남아요. 그렇지. 전자가 한 개 남아. 그래서 어떻게 돼? 남는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요. 됐습니까? 그 옆에다 그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자, 규소가 있고요.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가 있을 거고요. 규소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내가 있었고 내가 첫 번째 누구냐? 알루미늄 넣읍시다. 뭐 다른 걸 하긴 하는데 그냥 알루미늄 친숙하니까 합시다. 네. 원자가 더 몇 개? 3개죠. 맞죠? 13종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규소가 하나 줬고 하나 줬고 하나 주고 하나 주는데 여기 자리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가 생겼다? 양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양공이 뭐야? 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귀엽다. 구멍이란 뜻이죠. 그래, 비어있는 구멍입니다. 됐어? 근데 원래는 저 자리가 누가 있던 자리야? 전자가 있던 자리라는 게 플러스의 성질이야, 마이너스의 성질이야? 마이너스의 성질인데 지금 없죠? 네. 그때와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플러스란 얘기야. 네. 실제로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전자가 비었으니까 다른 데에 있던 전자가 오는 겁니다. 그럼 양공은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겠네? 네. 우리가 보기는 뭐야?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양공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전자가 있고요. 전자가 있고요. 전자가 있습니다. 양공이 가겠죠? 그럼 양공이 갔습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있던 자리가 없어지죠? 네. 그럼 양공이 생기겠네요? 네. 또 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전자가 이동해서 가는 거지만 양공이 어떻게 되는가? 가고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죠. 네. 이해됩니까? 그건 누구니? 전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양공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누구냐? 이동하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이동하는 게 존재하는 거지. 좀 전에 순수 반도체는 이동하는 전하가 없어요. 플러스도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안 통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이동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요. 통해야죠. 불순물을 넣어서 통해줘.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규소를 씁시다. 규소를 쓸 거고요. 쓰겠죠? 썼습니다. 2를 넣읍시다. 2는 15족입니다. 네. 물론 2를 쓰진 않습니다만 그냥 내가 든 겁니다.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여기. 그럼 여기에 뭐 있습니까? 남는 전자. 즉 다시 말하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남는 전자가 생기죠. 그럼 얘 어디로 갈 거야?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야죠. 이게 누구처럼 행동합니까? 자유전자처럼 행동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유전자처럼 행동했으니까 전기가 통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게 불순물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밑에 갑니다. 반도체 14종 원소를 말하면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13종 혹은 15종 원소를 첨가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거예요. 불순물을 첨가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핑이라고 얘기합니다. N형 반도체, 그 당연히 걸릴 텐데 얘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죠. 네. N형 반도체는 뭐랬습니까? 15족 첨가. N이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 그렇게 얘기하죠.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 그렇죠. 파지티브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3종 원소를 도핑처리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까지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한 번만 더 갑니다. 자, P형 반도체는요. 자, 원래 순수 반도체들이 있으면 이렇게 원자과 띠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띠가 존재하겠죠.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 그릴 겁니다. 똑같이 그릴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입니다. 원자과 띠가 전도띠예요. 네. 근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다가 13족을 첨가합니다. 그럼 13족 원소 때문에 14족이 갖고 있던 이 원자가띠 혹은 전도띠와 다른 띠가 하나 뭐 생겨야 돼요. 다른 에너지 준위, 즉 다른 전자 껍질이 하나 생겨야 돼요. 얘 때문에. 됐어요? 그게 어디야? 여기에 살짝 생깁니다.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생겼지. 네. 그럼 당연히 원자가띠와 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커요. 차이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니다. 갔더니 뭐가 생긴데? 양. 양궁이 생기죠.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원래는 원자가띠가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못 움직였지. 네. 근데 이제 양궁이 생겼대.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15족이니까 전자가 좀 뭐야? 좀 높은데 이렇게 생겨요. 새로운 에너지 준이에요. 아까 전에 전자 남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있었지 15족은.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있는 거 전자가. 여기 있는 거. 여기는 다 채웠잖아. 그럼 네. 남는 전자 여기다 못 채우지. 네. 그럼 다음번에 채워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에너지 조금만 받으면 전도띠로 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띠가 움직이면 전도띠에 들어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흘러가요. 그게 뭐야? 이게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럼 전 하나 나르기는 전자. 여기는 양궁이 움직이죠. 물론 양궁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양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야 저게? 전 하나 나르기는 양궁.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보십니다. 밑에 보실게요. P형 반도체가 있고요. 부수물에 의해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비어있으므로 원자가띠의 전자가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원자가띠에 뭐가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류가 흘러간다. 네. 두 번째, N형 반도체는요. 부수물에 의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질 거고요. 네. 남는 전자가 어디에 채워진대? 원자가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므로 전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준위부터 채워질 겁니다. 에너지 조금 받으면 전도띠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셔요? 네. 밑에 갑니다. 이제 다이오드가 갈 건데 다이오드는 뭘 한 거야, 얘들아? 결합한 거요. 뭘 결합한 거야? P형.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듭니다. 됐어요? 네. 거기 집합이라고 되는데 접합이에요. 못 나왔으니까 알아서 쓰시고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잖아. 성태야, 접합.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인데 작동 원리는요. 자, 보셔요. 여기서 P형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N형 반도체가 있죠. 네. 그럼 P형 반도체는 뭐가 존재한대? 양궁. 양궁이 있을 겁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존재하겠죠. 네. 됐습니까? 얘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이쪽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 전이차가 좀 생겨요. 네. 즉 공극이라고 얘기하는 전이차가 생기는데 거기서 못 오게 막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불러요. 즉 순방향 전압은 P와 누가 연결됐습니까? 플러스 극이 연결됐고 N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됐습니다. 이걸 순방향이라 불러요. 그럼 얘들아 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 무슨 극으로 갈까? 전자는 플러스극으로 가죠. 그 다음에 전자 말고 양극은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로 가겠죠. 네. 그럼 접합면을 통과하는 게 있다 없다? 있겠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 순방향은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 전류가 흘러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게 순방향입니다. 근데 역방향은 뭐예요? 현준아 나봐야 돼. 역방향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반대. 그럼 여기서 또 그립니다. 에이, 여기다 그리겠다. 여기서 보시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돼 있대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뭐야? 순방향, 역방향, 이건 역방향. 역방향을 보시면 P형 반도체와 누가 연결됐다?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와 플러스 극이 연결됐죠. 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요 안에, 즉 다시 말하면 거기 그림자 잠깐 볼래? 23페이지 잠깐 보실래? 찾았어. 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와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있습니다. 역방향 장을 보실래요? 양궁은 무슨 국으로 가요?
마이너스 극을 향해 갔죠. 그 다음에 전자들은 플러스 극을 향해 갔죠. 다시 말하면 접합면에서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멀어졌죠. 그 안에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힌 거 보여? 거기가 공극이라고. 공극이라고 불러요. 근데 공극의 크기가 커졌어요. 공극은 전이차예요, 전이차.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기서 뭐야? 전자와 양공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전이차를 얘기를 해요. 됐어?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서 같은 경우입니까? 거기서 공극의 크기가 커지죠. 그럼 양쪽 지점에 전이차가 되게 커져요. 전기가 흘러갈 수 있지 못할 정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이차가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합면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했어 안 통했어? 그럼 예를 들면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이 있을 때 가위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셔요. 됐습니까? 나중에 공극이란 말은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되고 솔직히 요즘에 공극이란 말은 거의 안 써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니네는 프린트로 수업한다. 학교 프린트로 수업해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보십니까? 자 역할은요. 자 일단 봅시다. 역할은요. 자 23페이지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뭐야?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면 어떤 걸로 만드냐? 교류로 만들어져요. 자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반대 방향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교류가 만들어져요. 교류 전류가 만들어져요. 혹은 교류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류 전압이 만들어져야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 하나 봐야 돼. 변전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교류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주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각 가정에서는 좀 비싼 제품들이 있어. 니네 집에 제일 비싼 건 뭐야? 냉장고 TV가 제일 비싸죠. 냉장고 TV 그것들은 어떻게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됩니까?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바꿔야 돼요. 이게 뭐야? 일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이오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썼다는 얘기는 이걸 결국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직류처럼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어떤 모양이냐? 내려갈 때 다른 다이오드가 쓰이고 다른 다이오드가 쓰이고 여러 개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직선처럼 이 직류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올 거냐? 자, 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어떤 거일 거냐? 31페이지 16번 잠깐 보실래요? 31페이지 16번? 31페이지 16번 얘가 빨리 얼른 딱 풀어보세요. 네. 몇 번이야? (16번) 나왔죠 얘들아? 네. 다 읽었어요?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와 LED를 이용한 회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원장치 AB는 각각 플러스과 마이너스 극 중 하나입니다. 다이오드의 X마이너는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자, 회로에서 연결하자 LED에서 빛이 방출됐다.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통한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셔요. 여기서 P형과 연결된 건 뭐야? 플러스 극, 여긴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갑니다. X하고 Y 있어. X가 뭐야? P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야? P라고 합시다.
그럼 y는 누구야? n형 반도체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겠네요. 맞죠? 네. 어디로 가요? P형과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네. X에 연결된 거.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Y.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럼 일단 통과되는 거죠. 가능해요. 네. 이것만 돼요. 아니요. 아니. X가 N, Y가 P라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네. 자, 갑니다. 갑니다. 어디로 가요? Y. 이렇게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구의 빛이 얘든 전구의 빛은 들어옵니다. 이해됩니까? 네. 지금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X가 P형 반도체야, Y가 P형 반도체야 이걸 물어보진 않죠. 뭘 물어봤어? 전구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딱 이걸 보는 거야. 네. 그 밑에 가면 무슨이가? 기억 A는 플러스 극, B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니은금다 전구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틀려요. 켜지죠? 네. 디귿금다 전원장치의 극을 반대로 하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아니죠. 자 일단 보자. 첫 번째 얘는 몰라. 나 봐봐. 난 몰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면 얘하고 뭐가 연결됐어? 마이너스. 역방향이지. 네. 그럼 역방향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없다. 그림에서 이건 없습니다만 자 이제 요거는 조금만 지울게요.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종종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야? 교류라는 뜻이야. 교류.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야. 이게 교류라는 뜻은 이해돼? 네. 그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걸로 갑시다. 그냥 이색으로 갑시다. 네. X가 P형 반도체, Y가 N형 반도체로 합시다. 전류가 갑니다. 이렇게 가죠. 네. 그럼 여기는 전구는 이렇게 갑니다. 네. 이래가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갈 수 있죠. 교류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 그다음 어디로 가요? 왼쪽.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로 가는 건 무조건 이쪽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죠. 네. 집에서 쓰는 그 기기들은 다 저거예요. 즉 우리가 기기에서 집에서 쓰는 기기들은 저항이 존재할 건데 그 저항에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준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는 이 전구 같은 경우 교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아주 뭐 예민한 애들이 아니잖아. 괜찮아. 얘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누구야? 좀 예민한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 일정한 전류를 일정에 쭉 줘야 돼요. 됐어? 그래서 뭐 하는가? 얘들 같은 경우 다이오드를 써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의 세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모의고사 문제, 학교 내신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어디에 연결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들은 A, B 연결했대. 됐어? 그럼 A를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할 때, B를 연결할 때 뭐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그것들은 뭐 하던 얘기야? A에 연결했더니 불이 켜졌대. 그럼 순방향이라는 얘기지. B에 연결하면 역방향 걸리니까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요. 16번은 답이 뭡니까? 1번 답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돼요. 뭐 있을 거냐? 자, 발광 다이오드 온다.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뭐예요? 빛나는 전구. 지금 현재 이건 전구를 보죠. 형광등이잖아, 맞지? 형광등하고 발광 다이오드는 다르죠.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얘기를 하죠. 걔네들 같은 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소량의 P형 반도체, 다량의 N형 반도체를 접합함으로써 전구에 비해 열의 발생이 적어서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아서 최근에 많이 응용된다라고 했죠. 구조 잠깐 보실래요? 밑에 뭐 있습니까? N형 반도체가 있죠. 위에가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뭐 있어? 양공이 있죠. N형 반도체 뭐 있어? 전자들이 양공으로 결합하여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는 거야. 그 버리는 그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나와? 이세 형태로 나오죠. 그럼 보십시다. 거기서 결합한 거 뭐예요? 자, 오른쪽에 볼게요.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광자가 방출된다. 보이세요? 다시 말하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비세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빛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느 정도냐? 자,
전자가 양공으로 결합하면서 T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려야 들어가는 거죠. 그게 T틈만큼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 T틈을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T틈이 크면 에너지가 크죠. T틈이 작으면 에너지가 조금이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여기에 양공이 있대요. 여기 전자가 있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버리겠죠. 네. 이게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건 어떻게 돼? 내가 조절했어. 여기서 이만큼이 됐어요. 여기 있던 전자가 내려올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게 에너지가 많이 나와. 두 번째 게 에너지가 많이 나와. 첫 번째는 이만큼, 두 번째 이만큼. 누가 많이 나와? 첫 번째 게 많이 나왔지. 그럼 첫 번째 게 많이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에너지가 많으니까 빛의 종류도 에너지가 많은 빛인 거야. 무슨 빛이야? 파란색 빛이나 뭐 이런 색이 나오겠지. 처음에는 이게 빨간색 빛 정도가 된다면 이건 파란색 빛 정도가 되겠지. 맞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T틈을 조절하면 빛의 종류도 바꿀 수 있다. T틈을 조절하면 뭐 할 수 있다? 빛의 종류도 바꿀 수 있다. 됐어? 미스터 권 이해돼요? 졸려? 안 돼? 잠깐 좀 쉬었다가. 안 쉬어 아직. 쉴 때 멀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풀어주세요. 누구는 31쪽까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그렇죠? 네? 쭉 가셔야 돼요. 이제 물질의 자기가 특성 들어가요. 자, 자석입니다. 자석. 여태까지 뭐 배웠어? 전기 배웠지? 이제 뭐 배울 거야? 자석 배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배? 이면지 나오는데. 자, 보셔요. 승리 헛도한데? 너무 좋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물고 뭐 있습니까? 자기적 특성갑니다. 자, 보셔요. 자, N극이 있을 것이고 S극이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N극이 자석이 자기장이 나오겠네요. 자기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철가루를 뿌려요. 철가루 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철가루가 모양을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철가루처럼 뭐 할 거야? 가상의 선을 나타낼 겁니다. 이 가상의 선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전차 기력선. 자기력선이 아니네. 자기력선 좋습니다. 자기력선. 됐어? 다시 한번 뭐야? 자기장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가상의 선을 보고 자기력선이라 불러요. 됐습니까? 거기 봅시다.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내는 걸 보고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N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S로 들어간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더 씁시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안쪽에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떻게 돼? N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S로 들어간다. 그다음 자기력선, 즉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거기 안 적혀 있어요. 이제 어떤 방향이니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기는 접선 방향. 뭔 소리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SN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접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SN. 여기선 이렇게 되겠네. SN 이렇게 돼요. 접선으로 뭐가 됩니까?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 N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다? S로 들어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얘기할까? 나와서 S로 들어갔다 N에서 S로 N으로 S로 N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접선 방향 따라간다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얘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서로 겹쳐지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폐곡선으로 보입니다. 폐곡선은 닫힌 곡선이라는 뜻이야. 됐어? 닫힌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뻥 뚫려 있는 게 없이 그냥 다 닫혀 있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또 하나. 양극에서 세요. 그러니까 양극에서가 가운데보다 센다. 양극은 야 자기력선 몇 개씩 있어? 4개. 여기 4개, 2개, 4개, 2개. 그래서 어떻게 돼? 양 끝쪽이 4개 정도 되는 거니까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성태 안경 바꿔야겠다. 너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경 바꿔야 돼. 안경 안 맞는 거 쓰면 눈 더 나빠져. 근데 니네는 성장기라서 눈이 더 금방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눈이 뭐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뭐 노화 먹는 거 빼놓고는 나빠지는 건 없어. 근데 니네는 성장기니까 눈이 나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안경이 뭐 맞춰서 쓰긴 해야 돼. 나도 안경 썼었어. 안 쓰지. 아니 왼쪽이 잘 안 보여. 오른쪽으로 해도 보여. 짝짝이라서. 근데 그냥 보면 보여. 근데 오른쪽을 가리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살고 있어. 됐어 이거 빨리 쓸 거 쓰셔요. 우리 뭐라고요? 거짓말. 뭘? 자 밑에 보시면 원칙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자석이야? 이거 영구 자석이라 그래. 영구 자석. 영구 자석이라는 이게 뭐야? 자석이 영구적으로 자석을 띄는 걸 보고 영구 자석이라 그러겠죠. 저 세게 바꿀 수 있어 없어? 극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죠. 자석을 쪼개면 N극과 S로 나눌 수 있다. 맞아 틀려? 아니요. 불가능. 쪼개면 쪼개질수록 작은 자석들이 계속 생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볼 거야. 자 좀 전에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을수록이라고 썼죠. 맞아요? 그럼 밑에 봅니다. 자 우리가 35쪽 자기장과 자기력선 설명드렸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속의 밀도로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야? 밑에 본다. 자속이라고 했죠. 자속은 자기력선 속을 자속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력선이 많니 적니 이걸 보는 거라고. 밑에 본다. 자기장에 수직한 단면적을 칠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자속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자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자속 밀도라고 돼 있죠. 얘들아 봐봐. 자 봐봐. 얘가 센 거야 얘가 센 거야? 두 번째 거. 얘가 센 거지. 네. 왜 센 거야? 많으니까. 네. 근데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센 걸까? 그러진 않아요. 뭐야? 단위 면적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대상이 어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조건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적이 다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100개의 자기력선이 있을 수 있고 자기력선의 개수가 있고 30개의 자기력선이 있어. 누가 세요? 몰라요. 모르죠 사실. 위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어떻게 돼? 100제곱미터당이고 얘는 10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럼 얘는 10개이죠. 같은 제곱당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빽빽하게 자기력선 속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선 면적 4개, 2개 그럼 얘가 더 위에 게 크다는 얘기. 양극에서 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밑에 갑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들어갑니다. 이제 잘 보셔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쓸 건데 자 오른손 하셔야죠. 이제 오른손 갖고 이제 이거 하셔야죠. 이거 됐습니까? 자 가시다 오른손 할 거야. 펜 이거 잡고 있다고 왼손으로 하지 마. 알았지? 왼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본다. 아니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자 오른손 법칙부터 갑니다. 오른손 법칙을 할 건데 엄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설명할 거는 보세요. 야, 전기장과 자기장은 반대만 세트입니다. 합이 이건 세트예요. 세트란 얘기는요, 무슨 소리야?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요,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이 생겨요. 됐습니까? 그게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얘는 뭐야? 자기장이잖아. 얘는 자기장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자기력,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 배울 것들은 전기장에 의해 유도된 자기장을 얘기할 거예요. 전기장에 의해 유도된 자기장을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직선 도선에 직선 도선 이렇게 쓸 거예요.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가 흘러가면 엄지가 뭐랬어?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킵니다. 내 손가락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은 세트랬지. 근데 항상 얘네들은 서로 수직하게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자, 봐. 얘가 어떻게 돼? 이거지.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방향? 전류, 이게 무슨 방향? 자기장 무슨 서로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뭐가 생기니까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앞으로 잘 봐.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 X라는 것도 표현할 거고 점이라는 것도 표현할 겁니다. X라고 하는 것들은 잘 들어. 어떤 소리야? 니네 쪽에서 칠판 쪽으로 들어간다의 뜻이야. 됐어? 들어간다의 뜻이야. 칠판 쪽으로. 얘는 뭐야? 당연히 반대로 나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전류가 이거지. 여기는 어쪽은 어떻게? 이쪽은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여기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선에 니네가 봤을 때 왼쪽은 나와 들어가, 나오고 오른쪽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야? 나오고 들어가요 표현할 거야.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겁니다. 뭐가 생긴대? 전류가 흘러가면 뭐가 생겨야 돼? 자기장 생겼지? 네. 그럼 누구 때문에 생겼어? 저기요. 전류 때문에 생겼어. 됐어? 그럼 여기서 멀어집니다.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거리에 반비례하죠. 근데 산수값 하나 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R분의 I입니다. K는 뭐야? 비례상수. 굳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됐죠?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자, 갑니다. 도선이 하나,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전류가 흘러가고 여기 전류 흘러갑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A라는 도선과 B 도선이 있는데 올해 두 도선 사이에 야, 이거 누가 똑같냐? 맞물리는 거. 아까 그거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똑같은 거지. 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뭐라고? 무조건 반대로 여기 안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존재한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지. 그럼 이 사이에서 뭐가 된다? 무조건 0이 된다. 근데 반대 방향이면 무조건 어떻게 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뜻이야. 왜냐하면 잘 봐. A에 의한 거 따집니다. A에 의한 거 잘 본다. A에 의한 거 A는 초록색으로 합니다. A의 왼쪽 나와 들어가. 나오죠. A의 오른쪽 들어가죠. 이쪽에 닿으면 들어갔나? 자, B의 왼쪽 나오고요. B의 오른쪽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자기장이 자기장 반대. 반대라는 얘기는 더해진다 빼진다. 빼지겠죠. 상쇄라는 단계가 상쇄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빼졌으니까 어떻게 돼? 약해질 거 아니야. 네. 약해졌으니까 나중에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또 갑니다. B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나와요. A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두 개가 더해져 빼져?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0이 되는 게 없어요. 얘도 0이 되는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같은 방향일 때는 사이에서 0이 된다.
전기량도 똑같았잖아. 플러스 이제 똑같은 전화량을 갈 때, 똑같은 전화의 종류를 갈 때 사이에서 0이었잖아. 똑같아 얘들도. 이해됩니까? 뭐 얘기해서 말씀하세요. 반대 방향 일단 한번 더 할게요. 좀 더 쓸 거니까. 됐습니까? 같은 방향 이해됩니까? 반대 방향 갑니다. 반대 방향 한 번 더. 반대 방향. 그다음에 아래로요. 네. 한번 해보려고. A 반대 얘기랑 A, B 반대하자. 이렇게 전류걸로, 이렇게 전류걸로 A, B. 됐어요? 네. 네. A에 의해서 씁시다. 동글뱅이 X 맞아요? 네. X 맞죠? 이거 갑니다. 들어가고 맞아요? 네. 아우. 재밌다. 큰 색깔이 들어가고 여기가 색깔 바꿔야죠. 저희가 나오. 나중에 나오. 여기가 이거죠. 들어가고 나오고. 됐습니까? 네. 여기 사이는 자기장의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 같은 방향 서로 없어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약해지는 게 없어요. 더해지기만 해요. 맞죠? 이거죠. 들어가야지. 얘가 봐서 이 도선의 왼쪽엔 들어가고요. 나와야지. 이쪽에 오른쪽에 나와야지. 이거는 누구 때문이었어? A 때문에 의한 거였죠. A에 의해서 이쪽엔 나오죠.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어차피 얘는 거리가 멀어도 B에 대해서 B 도선에 대해서 자기장이 여기만 있어요? 아니죠. 여기까지 있겠죠. 맞아요. A도 여기만 있어요? 여기까지 있겠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쉬었다가 재밌는 것 같아요. 쉬었다가 재밌는 것 같아요. 쉬었다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고. 도선을 한 개, 두 개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놓을 겁니다. 오, 시험 시집가시고요. 누가 동혁이가 아니야 나한테? 아니요. 이 원래 좀 쌉 뭐야? 싸가지고 저는 약간 안 쓰는 거.